선조시력 99권 선조 31년 4월 1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1558년 명만력 26년 경리 첫번자가 아래기를 광령 일에 대해 아문의 의관 반계훈에게 다시 물었더니 반계훈이 요양으로부터 온 지 얼마 안 되어 그간의 곡절을 자세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4월 3일의 의주위 소속인 정하지방에서 함몰당했는데 거기에서 광령 본성까지는 130여리가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짓 기순한 달자가 있어 이쪽 저쪽의 소식을 전통하였는데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여백이 정병을 투입하여 약간의 달자들을 접어쓰고 돌아오니 제독은 그것이 그들이 일부러 약세를 보여 유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병마 5천을 이끌고 그들이 잠복 중인 곳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다가 오랑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협공하는 바람에 양쪽 군대가 어둠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여 7, 8명의 장관이 죽고 군병도 매우 많이 죽었으며 혹은 도망쳐 돌아온 자도 있었으나 사망자가 대략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랑캐 무리도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세력이 매우 컸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여백은 무슨 직책에 있었으며 무슨 까닭으로 그 싸움에 동참하였는가. 또 광령 지도를 보면 그 안에 의주성이 있는데 정하 지방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자세히 살펴 회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동틀역부터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가 자욱하였고 사시에서 유시까지는 햇무리가 졌다. 밤 이경에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장중군이 시오소에 와서 회례하였다. 상이 중문 밖까지 나아가 그를 맞아들여 전에 올랐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제독의 일이 헛소문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 불행히도 그리 되었다니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프다. 경리에게 승지를 보내 배첩을 올리고 위로의 말을 하기를 이 제독이 어떻게 되었다는 기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다. 근데 다만 그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모르겠다 하여 경리가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치제의식을 가주어야 할 것이고 그가 비록 그러한 소문이 있기는 하나 사실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하면 그때 형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흉부를 듣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무래도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이 정구가 아래기라 신이 전교하신 대로 배첩을 가지고 경리 아문에 가 기고관에게 그런 말을 하였더니 기고관이 말하기를 이곳에 와서 죽은 장관이면 노이학께 위로의 말을 올리는 것이 옳지만 제독은 광령에 있다가 죽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를 한다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일이다. 만약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하여 물으려면 다른 장관에게 편의에 따라 탐문하는 것이 옳지 노이학께 묻는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표헌을 시켜 고하기를 이 제독 때문만이 아니라 오랑캐들이 중국 지방을 크게 침범하고 심지어 대장까지 함몰당했다 하므로 국왕께서 너무 놀라고 슬픈 나머지 감히 이렇게 와서 위로를 하게 된 것이다 하였더니 기고관이 말하기를 그 말은 옳다. 그러나 여기는 군문이 아니고 또 뭐잖아. 행사하게 될 것인데 흉조나 패군의 위로 같은 것은 더욱 올려서는 안 된다. 국왕의 후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 하였고 황치이도 같이 앉아있으면서 하는 말이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신이 배첩을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표헌 등의 말로는 제독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한 정보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9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의정 이원익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남방의 일을 돌보라는 명을 받고 일 처리가 무상했기에 많은 말이 각 아문에 퍼졌는가 하면 심지어 주본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신의 분이로서는 빨리 물러가 대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군부께 호소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감히 태연하게 물러나 앉아 있을 수만도 없는 입장이어서 억지로 얼굴을 들고 애써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들으니 아문에서 자주 화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은 터놓고 신의 죄명을 쓰고 있고 말의 내용도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는 신이 비록 버티고 눌러 앉아 있으려 해도 될 수가 없고 상께서 비록 신을 포용하고 용서하시려 해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개한 뜻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데 만약 못 들은 채 하고 신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후일에 신의 한 몸이야 그만두고라도 조정의 누가 될 터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파척하시고 다른 재상으로 바꾸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는 보았다. 우선 시비는 그만두고라도 지금 영상이 정사하고 있고 조화상도 비었는데 경마저 또 사직한다면 나란 일이 어찌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 일이 혐의 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실록 99관 선조 31년 4월 19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오후 시부터 유시까지 한머리 같이다. 선조 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9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무주등지의 적들이 우리 경내에 깊이 들어와 분겁을 자행하였는데 이 광학, 이 경준, 원신 등이 힘을 합해 소멸하여 다수의 적을 참핵하였고 나머지 적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밤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로가 작지 않으니 각기 전마 한 필씩을 하사하여 총의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골라서 쓰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9일 개유 일곱 번째 기사 이정구가 아뢰기를 저번에 경리의 분부에 따라 산마를 몰아 잡기 위하여 전라도로 내려갔던 피유격이 경리에게 개첩을 올려 먼저 말값으로 보낸 은자 1만 양을 우리나라에서 팔도로 보내어 말을 사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리가 그 정문을 가지고 상의한 뒤에 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1만 양의 은자는 비록 회사에 놓아두고 있으나 상께서 아직 받으신 것은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쓰기도 어렵고 설사 그것으로 말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본조와 사복시 및 말을 다루는 시인들과 상의하여 값을 정하여야 하는데 마품이 같지 않아 값이 들쭉날쭉해서 원래 일정한 값이 없으므로 혹 경중이 실지와 다를까 염려됩니다. 지금 만약 잘못 정하면 외방에서 멋대로 사들여 오게 될 것이고 중국의 중보로 값을 책정하는 즈음에 혹시라도 값이 너무 후하게 매겨지거나 너무 낮게 매겨지는 배단이 있게 되면 그 역시 미안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나라에서는 약간의 은자를 주고 어렵게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외방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이 은자를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서울에서 쓴다면 모르거니와 외방에서 쓰려고 하면 값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1만 양으로 말 1,000필을 살 수 있다고 한 것은 대개 말 한 필의 값을 10량으로 한 것인데 지금 말의 값은 날로 오르고 있고 은자 값은 날로 떨어지고 있어 시중에서 사고 팔 때 값 10량에 해당하는 말은 체구가 조금 큰 복마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10량으로 값을 정하면 결코 전 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값으로는 1,000필의 수를 맞출 수도 없으려니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를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 값으로는
그러니 더구나 후한 값을 준다고 하여도 1,000필에 달하는 많은 수라면 현재 각처의 기마를 모조리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될 수 없는 일이어서 그 뜻은 비록 좋으나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곡절을 접반사로 하여금 조용히 기고관에게 개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개첩 초안을 아울러 등사에 올립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그19관 선조 31년 4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통제사의 군관 현응신, 윤사층, 진몽일, 오대기, 최대성 등 도피공사를 취고하였더니 병조가 지난해 10월에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각도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다음 이순신에게로 압송하여 모두를 군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계하받아 행위하였는데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잡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병에서로서는 마땅히 감사를 추구하도록 청하고 독촉해서 잡아내어 그들을 군문으로 계송하여 대중 앞에 효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 1월에 와서는 그들의 죄가 지금으로서는 곧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겠다는 것으로 다시 아래어 전쟁에 임해 도주했던 자들을 즉시 효시 못하게 하였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그리고 종전 공사대로 그들을 통제사 이순신에게를 계송하여 그중 정범이 더욱 심한 자를 골라내어 법대로 처단하게 하소서. 또 진몽일은 출신 군관으로서 감히 도피하였으니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그의 성미에 관한 공문은 거행치 말도록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도피한 자들은 모두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후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진몽일은 이미 쌀을 바치고 공문을 받았으니 시행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그19관 선조 31년 4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고질이 심하고 날로 쇠약해져서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전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이 대신으로서 병으로 사직할 때가 아님을 모르는 바 아니나 신으로서는 사세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누차 이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였으나 아직도 윤호를 받지 못하여 밤낮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오직 우상 이 원익만이 혼자서 행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자자를 올렸다고 하니 나란 일을 생각할 때 민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억지로 병든 몸을 이끌고 대궐에 나아가 보잘것없는 충정이 남아 아뢰고 싶었던 것입니다. 좌상이 건립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 고쳐 정하지 못했으니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상신이 이렇게 가져지지 않는다면 그 어찌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이 원익을 명초하여 함께 복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신이 전일에 올린 차자에서 이미 아뢰었던 것이기에 황공스럽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복상에 대해서는 의망이 만약 종전과 같다면 적당한 인물이 없을 것 같다. 이 덕형이 적당하기는 하지만 현재 격리 접반사로 있어 그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서경에도 이르기를 관은 꼭 수를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재인가가 문제이다 하였듯이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권리된 채로 두는 것이 나을 듯하다. 저 정도에도 독상 인때가 있었는데 하물며 경들 두 사람이 있지 않은가? 참으로 인자라면 야 한 사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그19관 선조 31년 4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격리 적반사가 아뢰기를 광령의 일에 대하여 다시 문화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이 여성이 첫날 달자들을 파참했던 일은 반계훈이
자기가 들은 대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광령 사람이 마침 아문에 왔다고 하기에 신이 그에게 다시 은밀히 물었더니 이 성냥이 그때 천령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백이 마침 그곳을 지나 광령에 있다가 제독과 함께 교장에 나와 조련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의주 참장 조문환의 초탐 군병이 달자 몇 명을 참액하고 지금 오랑캐들이 청하 근처에 있다고 치보하였으므로 제독이 군대를 이끌고 전영역에 세외로 달려나갔다가 그들이 매복한 곳에서 함몰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태청보 건너편 산 밖의 사막이라고 하였으며 청하는 지명이고 보 이름은 태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관 선조 31년 4월 2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이 부총 이름은 이영이다. 접반사 권순이 측에 하였다. 부총병이 안동을 출발하여 거창으로 가는 도중 저기 산읍에서 온다는 말을 듣고 군대 일배에 30여 명을 거느리고 가다가 함양의 사근역 마을 입구에서 적과 마주쳐 싸웠는데 부총이 자기가 탄 말과 함께 한꺼번에 탄환을 맞고 길 위에 거꾸로 진 것을 외적들이 무수히 찌르고 갔습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0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이 정구가 지관사의 말로 아뢰기를 성미호를 받들어 모으시는 일은 비록 어수선한 전쟁 속에서도 하루도 폐지할 수 없는 일인데 두 번씩이나 난리를 겪은 후로 사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인들은 제멋대로 떠나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여 제우가 먼지에 쌓여 있으니 보고 듣기에 매우 참혹하여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는 오로지 참 하관으로서 와서 근무하는 자가 매우 적은 데다 혹 한두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모두 과외의 일로 차출되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본관의 장무관은 각 도감, 낭청, 가주서, 접방관 등에 차출하지 말고 오직 성묘, 보호와 사자, 양성에 관한 일만을 맡도록 이미 승전을 받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본관 장무관 유석정은 오로지 맡은 바 임무 완수에 마음을 다하여 사자들이 점점 모여들어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 관학의 둔정까지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또 장중군의 접방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전일 수습되어 가던 일들이 다시 허술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 하관으로서 그를 대신하여 맡을 만한 자가 없으니 바라건대 유석정에 대하여 전에 있었던 승전대로 접방관을 다른 사람으로 가라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가라 임명할 것 없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 제독이 광령에서 전사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친속들도 이미 천령의 본가로 돌아갔을 것이므로 달리 조지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평양에 화상이 있어 그곳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곳 생사는 애당초 독향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당치 않을 듯하고 또한 살아있는 이를 주문하는 의리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첩과 재물 준비에 필요한 은양, 주필 및 제문 등을 성절사의 편에다가 붙여 요동도사를 통하여 그곳으로 전달하게 하면 전달이 안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차로 지금 직접 보내지 못하는 것이 거림직하다면 요동에서 천령까지의 거리는 이틀 길에 불과하니 통사 한 명을 시켜 가지고 가게 하는 것도 무방할 일일 것이며 도사도 반드시 허락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총 이 여매가 지금 말을 무역하는 일로 현지 요동에 머물고 있다 하니 만약 그를 만나게 되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독이 우리에게 큰 공로가 있었는데 이제 영원히 가버렸으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다. 따라서 그에게 제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의리로 보아 당연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부음을 듣고 위를 만들고 곡을 한 이도 있었고 혹은 교외에다 단을 쌓고 위를 만들어 상이 친히 제사를 올리거나 대신을 보내 제사하기도 하였는데
나는 우연히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예의에 맞을런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제일에는 애당초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가령 재물을 멀리 본가로 보내 그들 스스로 제사를 모시게 한다면 간만 할 뿐만 아니라 향을 지피고 술잔을 올리는 일은 누가 할 것이며 제문은 누가 읽고 주제는 누가 할 것인가. 아무래도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남의 신하된 자는 의리상 사교를 못하는 것이니 그의 본가에다 사살의 제사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관원들이 도저히 가득 있어 이번 제의가 반드시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것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삼같이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절대로 간만하여 신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0일 을한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은 오랫동안 곤 외의에서 나라를 위해 근고하였다. 근간에 호남의 장사들이 잇따라 승첩을 올리고 적의 수급을 바쳐 온 것도 모두가 경이 절제를 잘했기 때문이니 실로 가상한 일이다. 남사 한 필과 초록사 한 필을 경에게 하사하여 다소나마 내 뜻을 표하니 경은 받으라는 것으로 도원수에게 하사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0일 을한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과 의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어제 신유성룡이 복상하기를 개청한 것에 대해 성상의 비답에 관은 꼭 숫자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신 분부가 있어 매우 부끄럽고 황공하였습니다. 신은 본디 볼품없는 재주로 중지에 눌러 앉아 있는데 질병과 사고가 또 이와 같으니 국가가 다산한 이 시기를 당하여 비록 신들의 근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일지라도 지금 와서는 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다른 일이겠습니까? 조정에 관직을 설치한 적에 대신을 반드시 사민으로 정한 것은 가달없이 정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라 하더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구나 오늘날이겠습니까? 좌상이 거리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새로 정하라는 명이 내리지 않았으니 신만이 걱정스럽고 민망한 것이 아니라 조야의 인심이 모두 불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빨리 복상할 것을 명하시어 여정을 위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지금 전라병사 이광하 방의사 원신 그리고 충청감사 김신원의 장계를 보니 하산도는 전쟁으로 탕폐된 곳이어서 전일에 풍요한 고리라고 하던 곳들이 지금은 모두 텅 빈 상태인데 그로 인하여 그곳 수령이 되면 현저히 기회를 보아 피하려는 눈치들이고 감사 역시 인정에 끌려 병을 핑계로 채임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개체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깊이 하다가는 앞으로 수령에 임명된 자가 있더라도 그 역시 부임하기를 꺼려 끝내는 군업이 텅텅 비게 될 것이니 이 오직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상군수 이성임은 금산군수 홍창세 모두 나이 젊고 건장한 무부들이니 비록 우연히 병을 알더라도 마땅히 저들 스스로 조리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인데 어찌 꼭 체파를 해야 합니까? 그보다 앞서 영광군수 전협은 아무 병이 없는 장사로서 그곳이 연해이기에 무사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병을 핑계하여 재임된 바 있었는데 오늘 이성임 홍창세들도 그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아산 현감 홍여성도 병이 중하다는 핑계로 파출되어 두도의 수령들이 동시에 병으로 개파된 자가 무려 서너 명에 이르고 있으니 매우 놀랄 일입니다. 이를 만약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가는 뒤에 오는 패단은 막기 어려울 것이니 바라건대 홍창세, 이성임, 전협, 홍여성은 모두 나국하도록 명하시고 그 중에 무반 수령은 변장 염탄의 예의에 준하여 본도에다 그 기간 동안 충군하게 하며 감사 병사
방어사 등도 어려운 시기임을 생각지 않고 허리멍텅하게 장계를 올린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니 아울러 추가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반수령으로 충군된 자가 군량을 바칠 것을 원하는 경우 납속하던 제도를 일체 허락하지 말아서 스스로 편익을 취하는 습속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삼가 어제 내리신 비답을 보건대 이미 쌀을 바치고 공문을 받았으니 시행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성경은 지당하니 신도로서는 감격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변란을 겪은 이후 여러 곳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찾아보면 모두가 군율이 엄격하지 못하여 중죄를 짓고도 요행이 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졸들이야 그만두고라도 대소 장관들이 모두 도망가 숨는 것을 상책으로 여겼는데도 단 한 사람도 법에 의하여 처단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몽일은 군관으로서 명칭이 비장인데 어찌 군졸로 부방한 자와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까? 쌀을 바치고 속지 않은 것도 다른 군졸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장으로서 싸움에 임했다가 도망가 숨은 자까지 모두 그렇게 처리한다면 누가 싸움터에서 몸을 내놓고 강적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비장에게 죽음을 면제해 준다면 만에 하나 장수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면제해 줄 것입니다. 장수와 비장은 한 가지로 국어한 작은 신의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진몽일이 쌀을 바치고 받은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지 마시고 당초 공사대로 군문으로 개송하여 그의 주의를 바로 잡으소서. 작성은 세상을 격려하는 도구이니 그것을 만약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무작정 쓰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맥이 풀려 도리어 중히 여기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구나 당상 중간은 더욱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인데도 행부 사용 이 대남이 말 한 피를 바치자 당상 중과가 주어졌으니 이는 마치 겨우 한 차례 취할 거리와 바꾼다는 조롱과 불행히도 비슷한 일로서 명기를 함부로 쓰고 정체가 잘못된 것이 이보다 더 할 것이 없어 무리가 매우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대남의 당상가절을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할 것이나 홍 여성을 감사가 개파한 것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렇게 처리하기로 한다면 뒤에 비록 재임시켜야 할 수령이 있더라도 반드시 끄려하여 감히 아뢰지 못할 것이 아닌가? 수령의 진단은 오로지 감사에게 위임된 일인데 어찌 추구하여 될 일인가? 병사와 방어사도 곧 외를 전제할 책임 있는 자로서 한두 명의 수령의 진대로 인하여 사체에 손상되게 그들을 추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홍 여성 문제와 추고건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윤할 수 없다. 납속을 허락하지 말자는 건도 당초 입법 초기에 논의를 했다면 옳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진몽일 건도 비장과 군주를 구분해서는 안 되니 도망간 것은 일반인 것이다. 그가 이미 쌀을 바치고 문서를 받았다 하여 그것이 마치 단서나 철권이냐 그 누가 나를 어쩌랴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분한 일이기는 하나 지금 와서 만약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손상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납속을 허락하지 말자는 건과 진몽일 건은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아뢰게 하고 이 대남 건은 이미 사목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니 이제 와서 논할 수 없다. 그것이 만약 불가하다는 생각이었다면 실시 이전에 논했어야 옳았다. 모든 처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0일에 을하 5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 원수에게 여러 옷감을 내려보내고 아무 제장들에게도 여러 옷감을 내려보내야 할 것이나 만약 옷감이 제장들에게 두루 미칠 수 없는 사정이면
도 원수에게만 내려보내도록 해주가 살펴 처리하게 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1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당초에는 민충사 향사를 매년 봄, 가을 두 계절에 설행하기로 했는데 울산의 전망인 제사는 3년을 한정하여 춘계에만 제사를 지내기로 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충사, 향사도 울산의 예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요동의 자문대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향사하는 규약을 따를 것인지 감이 없습니다 하니 본조가 참작하여 정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1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군공청이 아뢰기를 각 일제의 장기를 상고하면 이 공달은 정후 여공으로 저번 장계의 참수 1명, 이번 장계의 참수 1명, 장승업은 정후 여공으로 저번 장계의 참수 2명, 이번 장계는 참수 3명이며 한덕수는 정후 여공으로 저번 장계에는 없고 이번에 장계의 참수 4명이며 이 홍사는 정후 여공으로 저번 장계의 참수 2명이었으나 빼앗기고 이번 장계의 참수 3명이며 육승복은 정후 여공으로 저번 장계는 참수 3명 중에서 2명을 빼앗기고 이번 장계는 참수 4명 중에서 1명을 빼앗겼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등남, 서춘세 등은 정엉성, 이홍사, 육승복 등의 지위를 받고 적도들을 불러내어 30여 급이나 참수를 하였는데 그 길을 열어 지시한 공로를 따지자면 당연히 목을 직접 벤 사람보다 공로가 앞서야 할 것이나 그것이 사목의 규정 밖의 일이라서 당초에 감히 함부로 논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의 특명으로 상을 논한다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공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수급 계산으로만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늘에 와서 평안도 군병들이 가장 전공을 많이 세웠고 전라도 군병들도 꽤 역전을 하였으니 그 용감성이 가상하다. 병사가 별도로 그들 이름을 들어 계문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었을 것이니 마땅히 격외로 상을 논하여 장사들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